이라는 것은 말도 그대로 변경하는 거다, 그죠? 변경,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가 변경하는 건데, 이게 원칙상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왜냐하면 첫째, 금지하는 이유는 변경을 함으로써 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잖아, 그죠? 또 두 번째는 우리는 한번 하면은 계속 같은 방법을 해야 되는데, 계속성 원칙에 위배되죠. 위배 등의 사유로 회계 변경은 원칙상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원칙이 금지면 예외가 있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건 회계 변경 인정합니다. 그 정당한 사유가 뭐냐? 우리가 하고 있는 국제 회계 기준이 개정된다, 바뀌었다, 그죠? 바뀌거나 기존에 하던 방법보다 신뢰성이 있고 또 적합하다, 그죠?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목적 적합하다면은 이런 경우는 변경을 허용해 준다. 법이 개정되면 어쩔 수 없잖아, 그죠? 법이 바뀌니까. 그리고 기존 하는 것보다 신뢰성 믿을 수가 있다. 또는 목적 적합하면 요거는 허용해 주겠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왜 신뢰성이 있느냐, 왜 목적 적합하냐를 갖다가 우리 회사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그죠? 회계 변경이 뭐냐? 요 회계 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째,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그죠? 변경이라 하고, 그 하나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 이랍니다. 요거는 추정치의 변경, 요거는 정책의 변경이다. 그럼 우리가 정책의 변경으로 들고 있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재고자산 평가할 때 선입선출법을 하다가 이것을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했다, 또는 총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거, 이런 게 정책의 변경입니다. 또 우리는 원가로 하다가, 원가로 장부에 기장하다가 이걸 이제 시가로 바꾸는 거, 그걸 우리는 재평가 모형이라 합니다, 그죠? 원가로 하다가 시가로 바꾸는다, 시가로 하다가 원가로 바꾸는 거. 또는 우리가 요 시가를 다른 말로 공정가치라 하죠. 투자부동산에 가면은 공정가치 모형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원가로 우리가 장부에 기장하다가 시가로 바꾼다, 이겁니다. 시가로 하다가 원가로 바꾸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라 합니다. 두 개밖에 없다, 그죠? 두 개. 알겠죠? 그럼 추정의 변경이 뭐냐? 요 추정치입니다. 추정치가 뭐냐? 내용연수, 우리가 건물 하나 샀다, 몇 년 쓸 수 있다 하는 추정치잖아, 그죠? 잔존가치가 몇 년이다, 이것도 어디까지 추정치잖아, 그죠? 잔존가치도 추정치고, 우리 회사 외상값 중에서 대손이 몇 프로 될 거다, 이런 것도 추정치죠. 그리고 시가에 대한 정보도 추정치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감모 손실 같은 게 있죠, 그죠? 자산의 진부와 자산이 구시가됐다, 감모가 생겼다, 이런 것도 추정치고, 그리고 AS 비용이 얼마 들어갈 거다, 이것도 추정치잖아, 그죠? 이런 게 추정치다. 내용 연수와 이름이 많죠, 그죠? 추정치가.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추정치가 바로 방법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정액법을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을 하다가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했다. 또 반대로 연수합계법을 하다가 정액법을 바꿨다. 이게 우리 추정의 변경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정책의 변경은 두 개. 이거는 많다, 그죠? 이런 게 추정의 변경이라 합니다. 그럼 이런 우리가 정책의 변경이 생겼다, 이런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정책의 변경은 보세요. 우리가 X1년도에 선입선출법을 해왔습니다. 2차 연도도 선입으로 하다가 3차 연도도 선입을 해오다가 이제 4차 연에 와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런 게 있었어, 그죠? 이걸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합니다.
선입선출법을 해오다가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한다. 그죠? 그러면 이 인정되잖아. 해도 되는데, 하되 이걸 다 바꿔라 합니다. 전부. 처음부터 전부 다 이동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는 소거법이라 이랍니다. 소거법. 그럼 이걸 이렇게 변경하는 걸 인정해 주되, 처음부터 다 바꿔라 합니다. 처음부터. 그럼 이거는 변경을 허용 안 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요걸 선택한 걸로 하는 겁니다. 이동으로. 그죠? 그래서 정책의 변경, 요거는 선택할 때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요거는 소거법을 적용한다. 처음부터 다 바꿔야 돼. 전부. 알겠죠? 처음부터 전부 변경한다. 그런데 추정의 변경이 있죠. 그죠? 요런 추정치가 바뀌는 거, 요런 거, 요거는 변경 시점부터만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원래 변경됐다. 그죠? 단기와 단기 이후에만 적용한다. 알겠죠? 단기와 단기 이후에만 적용한다. 아, 요게 추정의 변경하고 차이 있죠. 정책의 변경은 소거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변경을 허용 안 하는 거죠. 그죠? 아예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10년이 지났다. 10년치 다 바꿔야 되죠. 그럼 10년을 다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최소한 3년치는 바꿔야 됩니다. 3년분만. 알겠죠? 예. 그럼 우리는 처음부터 선택은 자유잖아. 요걸 선택한 게 아니고 이걸 선택한 걸로 보는 거죠. 그럼 이거는 변경이 허용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요걸 선택했으면 이걸로 해야 되고, 요걸로 선택했으면 요걸로 해야 되는 거지. 중간에 바꿨다 하더라도 다 바꿔야 됩니다. 전부 다. 그죠? 선택이 안 된다. 이거는 변경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죠? 요거 차이점 알겠죠? 그죠? 요거는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요거는 처음부터 다 바꿔야 되니까, 작년에 우리가 작성했던 재무제표 있죠. 결산보고서. 이걸 다시 작성해야 됩니다. 재작성. 그죠? 예, 바뀌었으니까 다시 작성하고. 요거는 작년 거 변동이 없으니까 이거는 작년에 결산 보고서를 변경할 필요 없다. 그죠? 정기 재무제표는 변경할 필요 없다. 불변. 그렇죠? 그럼 정책의 변경은 작년 걸 다 바꿔야 됩니다. 그죠? 정기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추정의 변경은 작년에 변동이 없으니까 그대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작성했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되면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은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우리가 결산 보고를 했는데 그걸 다시 작성해 버리면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까? 좋아집니까? 떨어지지. 그죠? 떨어진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단점은 있지만 또 좋은 점은 있다. 그죠? 비교성 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비교성은. 작년에 선입을 했고 올해 이동평균법을 인정한다면 비교성은 떨어지잖아. 근데 이걸 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비교성은 뭐 되죠? 좋아질 수 있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요런 장단이 있다. 요거는 작년에 작성했던 재무제표가 변동이 없다. 그죠? 변동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신뢰성은 유지되겠죠. 그죠? 우리가 보통 유지된다 이라는데 요거 뭐 좋아진다 관계없습니다. 예. 그럼 작년 재무제표가 불배이니까 재무제표의 신뢰성은 아무 영향 없다. 그죠? 그랬고. 그런데 비교성은 어떻게 되느냐? 요 비교성은 보세요. 작년에 우리는 청해법을 했고 올해는 연수학교법을 하게 됩니다. 그죠? 작년에는 청해법이고 올해는 연수학교법을 하게 되면은 비교성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지. 그죠? 요게 비교성은 떨어진다. 알겠죠? 요거. 요게 이론 문제. 회계 변경 이론 문제. 요거. 알겠죠? 그죠? 그럼 우리 시험 이래 나옵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인 경우는 전진법을 적용하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소거법을 적용한다. 틀렸죠? 그죠? 예, 이렇게. 이런 것만 딱 기억하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자, 여기 이제 이론 문제다. 그죠? 알았고. 요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나왔다. 전부 이겁니다. 정액법을 하다가 요래 변경한다. 그죠? 요거는 계산 문제와 관련된다. 계산 문제. 지금부터 제가 요 계산 문제를 하나, 여기 하나, 예를 하나 들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방법은 앞에서 공부했잖아. 그죠? 정액법이나 연수학 이건 이미 공부해서 우리 알고 있다. 그죠? 유형자선 해봤죠. 그죠? 그래서, 자, 보세요. 기계가 하나 있다. 기계. 요 기계를 내가 사왔는데, 얼마 주고 사왔느냐? 10만 원 주고 사왔다. 이 기계의 잔존가치, 이 기계의 잔존가치는 만 원. 이 기계의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10만 원 주고 사왔는데 잔존가치는 만 원이다. 그죠?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이런 기계를 내가 4년 사용 후에 4년 사용하고 나서 기계를 수리했습니다. 수리하면서 돈을 3만 원을 지출했다. 알겠죠? 4년 사용하고 수리비 3만 원 지출했다. 요 지출로 인해서 내용 연수가 2년이 늘어났다. 증가하고 잔존가치는 금액이 요게 14,000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럼 이 경우에 5차 연도 감가상각비는 얼마고, 우리 이때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을 이용한다. 알았죠? 치도원가, 요런 기계를 내가 샀다가 4년 후에 수리를 했습니다. 3만 원 수리비 지출했고, 이 지출로 인해서 내용연수가 2년이 늘어났고, 잔존가치가 14,000원 됐다. 그죠? 5차 연도의 감가상각비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자, 이 경우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자, 이 기계의 치도원가가 얼마냐? 10만 원이다. 그죠? 이 기계의 잔존가치는 만 원. 이 기계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이런데 이 치도원가가 변동이 생겼다. 그죠? 새로운 치도원가, 이 잔존가치도 변동이 생겼죠. 이 내용연수도 변동이 생겼다. 그죠? 요거는 변경 전, 요 부분은 우리가 변경이 되기 전이고, 요거는 이제 변경 후다. 그죠? 변경 후, 이 경우에 감가상각비 얼마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요 변경되기 전에 요 감가상각 방법은 무슨 법이라 그랬죠? 정액법으로 하다가 방법은 그대로다. 그죠? 이 변경 후에도 정액법입니다. 요거 얼마고 묻잖아. 그죠? 예. 자, 보세요. 1년, 자, 이제 이거 보면서 우리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감가상각비 정액법이니까 치도원가에서 요거 빼고 나누면 되죠. 빼고 나눠주면은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9,000원. 1년에 9,000원입니다. 그죠? 1년에 9,000원인데 몇 년이 지났죠? 4년. 4년. 1년에 9,000원씩 4년이 지났으니까 감가 누계가 얼마죠? 36,000원. 그렇죠? 그럼 가치 감소가 36,000원 됐잖아. 빼야죠. 4년간. 그죠? 1년에 9,000원씩 4년이니까 36,000원 빼고 4년이 지났으니까 4년 빼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 보세요.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는데 3만 원 지출됐다. 그죠? 돈이 3만 원 나갔는데 이 지출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내용연수가 늘어났다. 요 지출은 무슨 지출? 자본적 지출. 기억나죠? 자본 지출은 뭐다?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그럼 요 비용 처리하지 아니하고 요거는 자산 원가에 플러스 자본 지출이니까 내용연수가 늘어났잖아. 그죠? 더해주고.
그럼 요 지출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2년이 증가됐다. 연수가 2년이 늘어났다. 플러스 2년. 그리고 새로운 잔존가치가 얼마나 그랬죠? 14,000원. 요게 14,000원 됐다. 그럼 이제 요 금액 알면 요거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자, 요게 이제 새로운 취득원가가 얼마가 됐죠? 빼고 다니까 얼마? 94,000원이죠. 이제 내용연수가 몇 년? 8년. 이것도 정해법이다. 정해법이니까 빼고 나누고. 빼면은 8만원 나누기 8하면 얼마? 8만원 나누기 8하면 얼마? 만원. 답, 만원. 정답, 끝났다. 그죠? 요게 회계 변경 문제입니다. 알겠죠?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요런 모양 문제가 회계 변경 문제. 요런 문제만 이해하면은 다른 문제도 다 이해되죠, 그죠? 시험에 나오면은 요런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수리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으면은 하는 경우에 우리가 플러스 해주면 된다, 그죠? 요렇게 변동된 것만 딱 해주면 되잖아.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에서 4년이 지났다. 4년 지났으니까 36,000원 빼고 4년 빼고 수리비 더해주고 2년 늘어났다. 잔존가치 14,000원, 새로운 취득원가 94,000원, 새로운 내용연수 8년 빼고 나누니까 만원 답이다. 그죠? 요게 회계 변경 가장 표준 문제. 예, 표준 문제다. 자, 보세요. 자, 잠깐 보세요. 자, 변경을 했습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변경되어서 이제 강화상이 만원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자산을 우리가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10만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요 자산을 팔았습니다. 그죠? 원래는 요래되어 있던 게 요래됐다가 요걸 팔았습니다. 얼마짜리죠? 오늘 현재 얼마짜리죠? 응? 얼마짜리입니까? 그렇지. 8만원, 에? 8만 아니지. 84,000원짜리지. 94,000원에서 강화상 요거 빼고 나마 84,000원짜리지. 그죠? 84,000원짜리잖아. 84,000원짜리를 10만에 팔아서 이익 얼마? 16,000원 생겼죠. 그죠? 원래 시험에 요거 물었습니다. 금년시험, 원래 시험에 여기 나왔죠. 그죠? 자주 나옵니다. 나오는데, 원래는 요거 물었습니다. 요거. 처분 손익 얼마고, 이런 물었죠. 알겠죠? 예, 처분 손익. 처분 손익은 내가 지금 94,000원짜리인데, 감가상각 만원 했으니까, 장부에 남아있는 잔액이 지금 84,000원 있다. 84,000원짜리를 10만에 팔았다. 16,000원 이익 봤다. 정답. 그죠? 예, 알겠죠? 그럼 이제 이건 알았으면은, 자, 이번에 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는 정액법을 하다가, 요렇게 변동이 생겼는데, 우리 말하면은 요 감가상각 방법을 또 변경했다.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 그죠? 연수학계법으로 바꿨다. 그 연수학계법으로 변경했다면은, 이때 감가상각비 얼마고, 우리는 연수학계법 요 공식만 알면 되잖아. 그죠? 또 이 공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그죠? 연수학계법 공식 뭐죠? 뭐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연수합계. 요게 연수학계법 공식이더라. 그죠? 그럼 연수학계법으로 한번 해볼게 보세요. 그럼 대입합니다. 자. 요 자료가 이제 정액법이 아니고 요거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취득원가에다가 잔존가치. 그럼 취득원가 94,000원에서 잔존가치 14,000원 빼고, 그죠? 요게 지금 8년입니다. 8년이면 1에서 7, 8까지 더하면 합계 얼마? 36이 나오죠. 1에서 8 더하면 36입니다. 합계는 36. 원래 처음 하니까 1차 연도잖아. 그죠? 연수학계법의 1차니가 얼마? 8. 요거 계산하면 답. 그죠?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합계가 36 분의 1 첫 해니까 8. 이거 계산하면은 딱 안 떨어질 겁니다. 예, 이건 제가 그냥 뭐 숫자를 마음대로 했으니까 약
18,000원 정도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딱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게 나오니까 요런 문제.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물론 이제 강화상 방법은 정액법도 있고 연수학기법도 있습니다. 그죠? 또 뭐가 있죠? 정률법도 있고 이중체감법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잘 안 냅니다. 주로 나오면은 요거 아니면 요겁니다. 정액법 아니면은 연수학기법. 알겠죠? 예, 요게 위주로 나오죠. 그죠? 요게 회계 변경 문제. 알겠죠? 예. 그럼 만약에 정률법으로 바꿨다. 여기 와서 만약에 정률법으로 한다. 그러면 뭐가 주어져야죠? 정률이 주어져야 되잖아. 그죠? 30%다. 30% 주어졌다. 여기다가 30% 하면 되지 뭐. 그죠? 그 강가상법이잖아. 알겠죠? 정률법은 여기에다가 30%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할 거고, 아무튼 지금은 요게 핵심이다. 요게 회계 변경 문제. 예? 요게 포인트. 가장 기본되면서 가장 중요하죠. 그죠? 요 기본만 알면은 다른 문제, 유사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요게 회계 변경. 알겠죠? 자, 이제 연습 하나 해보겠습니다. 연습. 자, 한번 보세요. 교재 한번 봅니다. 예. 자, 다 같이, 440페이지. 440쪽에, 그 442쪽을 보세요. 442페이지에 7번 문제. 442쪽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442쪽에 7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예. 요거는 좀 지울게요. 이제 442쪽에 7번 문제입니다. 자, 예, 제가 칠판에 할 테니까 그 이해가 되는 분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조금 이해가 안 되면은 칠판 보면서 같이 합시다. 예. 7번 문제. 100만원 주고 샀다. 잔존가치는 10만원, 취득원가는 100만원, 잔존가치는 10만원, 내용연수는 10년이다. 그죠? 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가상각을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럼 여기에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은 보니까 지금 정액법을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정액법이다. 이게 취득원가가 이제 변동이 생겼다. 그죠? 요 새로운 잔존가치, 새로운 내용연수에 의한, 그럼 요 취득원가와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에 의한 이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물론 이것도 모선법이다. 정액법이다. 그죠? 방법은 그대로 변동이 없네. 그죠? 자,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100만원, 10만원, 10년이다. 그럼 감가상각비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요거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빼고 나누면은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1년에 얼마? 9만원. 그죠? 1년에 9만원인데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예? 2년 지났죠? 1년에 취득했다가 3년도 초에 변경했으니까 2년이 지났다. 그죠? 2년. 그럼 1년에 9만원인데 2년이 지났으니까 얼마? 18만원. 2년이 지났다. 18만원 빼고 2년 빼고. 그렇죠? 18만원 빼고 2년 빼고. 알겠죠? 감가상각 누계 18만원 빼고 2년 지나서 2년 뺐다. 그죠? 그리고 문제 읽어보세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수리했습니다. 부속 장치를 50만원 설치했다. 그죠? 이 수리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수리비는 뭐다? 자본적 지출 얼마? 50만원 더해주고. 그죠? 내용연수가 2년이 늘어났다. 플러스 2년. 그렇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그게 주어진 거. 잔존가치가 얼마가 됐다 그랬죠? 15만원. 요게 15만원 됐다 그랬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취득원가, 새로운 취득원가 얼마?
예, 빼고 더하니까 132만 원이다. 그리고 내용연수가 몇 년? 10년. 정액법. 빼고 나누면 되잖아. 그죠? 예. 요거 빼고 나누면 됩니다. 그죠? 얼마? 11만 7천 원. 답. 요게 정액법 11만 7천 원이다. 요게 회계 변경.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죠? 예. 9번 하나 더. 9번 한번 해보세요. 9번. 9번 문제. 9번 문제 한번 읽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9번. 한성회사가 X1년에 기계 설비한 데를 100만에 취득했고 내용연수는 8년이다. 추정잔존가치는 20만 원이다. 이걸 부속장치 설치를 50만 추가 지출하고 2년이 증가했다. 잔존가치는 30만 원, 10만 원이 증가됐다면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 뭐 같은 모양이니까 그죠? 요렇게 해서 구합시다.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자꾸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 반복하세요. 이것도 안 하고 며칠 지나버리면 또 잊어버리잖아. 그죠? 취득원가는 100만 원, 잔존가치는 20만 원, 내용연수는 8년. 이 금액들이 변경이 생긴다. 그죠? 그러면은 새로운 우리 취득원가와 잔존가치와 내용연수에 의한 이 감가상각비가 얼마고, 물론 방법은 무슨 법이다? 정액법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요거 빼고 나누면은 1년 감가상각비 나오죠. 그죠? 1년에 상각비 얼마죠? 빼면 80만 원, 8만 원 얼마? 10만 원. 몇 년 지났죠? 2년. 1년에 10만 원, 2년 지났습니다. 20만 원. 가치 감소가 20만 원 생겼다. 20만 원 빼고 2년이 지났으니까 2년 빼고. 그죠? 20만 원 빼고 2년 빼고. 그리고 또 보니까 부속 장치를 설치했다. 50만 원 들어갔네. 그래요? 50만 원 요거는 자본적 지출이다. 왜? 내용연수가 연장됐다 그랬죠. 그죠? 내용연수가 늘어났다. 2년 증가했다 그랬네. 요게 2년이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잔존가치는 얼마가 됐죠? 30만 원. 10만 원 늘어났다 그랬죠. 그죠? 30만 원 됐다. 그럼 새로운 취득원가 얼마? 130. 그죠? 내용연수 몇 년? 8년. 정액법. 그죠? 빼고 나누면 되잖아. 빼고 나누면 100만 원 하면 얼마? 12만 5천 원. 정답. 그죠? 답은 12만 5천 원이다. 알겠죠? 그죠? 이게 정액법. 이제 이해되죠? 자, 앞으로 와서 6번 문제, 6번 한번 해봅시다. 6번 한번 해보세요. 6번 문제. 6번. 자, 6번에 보면은 500만 원, 50만 원, 5년. 500만 원, 잔존가치 50만 원, 내용연수는 5년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보니까 그죠? 우리 회사는 이걸 취득해서 감가상각 방법의 무슨 법이죠? 연수합계법을 해왔다. 그죠? 연수합계법을 하다가 이게 변동이 생겼다. 그죠? 요 취득원가와 내용연수 다 변동이 생겼는데 이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방법을 변경했다. 무슨 법으로? 정액법으로. 그죠? 정액법으로 변경했답니다. 알겠죠? 정액법. 그럼 이제 우리 중요한 거는 이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요거, 예. 몇 년 지났죠?
3년입니까? 2년입니까? 예, 2년 지났습니까? 3년 지났습니까? 3년도 초에 했으니까 2년까지니까 2년 지났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연수합계법은 자,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 그죠? 치더원가에다가 잔존가치를 빼고 곱하기 연수합계. 이래 한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치더원가 얼마? 500만 원. 그렇죠? 잔존가치 얼마? 50만 원. 그죠? 여기다가 5년 나왔습니다. 5년이라는 거는 1부터 5를 더하면 되잖아. 그죠? 얼마? 15. 합계가 15다. 15. 몇 년 지났죠? 2년. 1년 얼마? 5. 2년 4. 1년, 2년 얼마? 9. 9. 그죠? 누계니까. 2년치 누계를 해. 누계. 여기는 누계잖아. 그죠? 예. 그러면 9 해야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450만 원 곱하기 15분의 9 하면 얼마죠? 연속 얼마? 270만 원. 그죠? 그럼 강과 누계가 270만 원. 그럼 빼야 되지. 그죠? 빼고 2년 지났습니다. 2년 빼고 자, 변동이 뭐가 있죠? 보세요. 그거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그대로인데 잔존 내용 연수가 4년이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5년에서 2년 지나서면 3년 남았죠.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몇 년을 예상했다? 4년 남았다 그랬잖아. 그럼 새로운 치드원가는 500만원에서 빼니까 얼마? 230만 원. 잔존가치는 얼마? 50만 원 그대로 있다. 그죠? 그러면 정액법이니까 정액법은 빼고 나누고 알았죠? 빼고 나누면 얼마죠? 빼면은 180만 원 나누기 4하면 얼마? 예, 정답 45만 원. 답. 이제 알겠죠? 그죠? 예. 45만 원이다. 그죠? 45만 원. 이래 푸는 겁니다. 예. 45만 원. 알겠죠? 예.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 보세요. 15번 뒤로 한가 봅니다. 15번 한번 보세요. 15번 문제. 우리 시험에 이래 나왔습니다. 그죠? 15번 한번 풀어봅시다. 15번. 자, 아직도 조금 내가 조금 부족한 분들은 앞으로 보시고 이제 조금 내가 풀 수 있겠다 하는 분은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그게 15번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15번. 이 법인이 기계를 하나 샀다. 16만 원 주고 샀다. 그죠? 16만 원 주고 샀고 이 기계의 잔존가치는 2만 원. 이 기계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우리 회사는 이 기계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다. 하고 있다가 이 기계에 대한 이게 이제 변동이 생긴다. 그죠? 새로운 치더원가 그리고 잔존가치 그리고 내용연수에 의한 그죠? 요게 요거 그죠? 감가상각비인데 이것도 방법은 똑같다. 이름 물었네. 그죠? 정액법이다. 15번. 예. 자. 수리는 안 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재추정해 봤죠. 그죠? 몇 년이 지났죠? 6년도 초에 그랬죠. 5년까지 지났잖아. 그죠? 손가락을 해야 됩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났잖아. 몇 년? 5년 지났다. 알겠죠? 5년.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죠? 1년에 얼마? 빼고 나누면 되잖아. 빼고 나누면 얼마? 14,000원이죠. 몇 년 지났다 그랬습니까? 5년 지났죠. 얼마? 7만원. 감가상각비 7만원 빼야 되겠네. 5년 지났으니까 5년 빼야 되겠네. 그죠? 7만원 빼고 5년 뺐다. 그렇죠? 다음 또 보세요. 거기 뭐라 돼 있죠? 우리가 다시 추정해 보니까 총 내용 연수가 2008년 12월 말까지
8년이었다. 총 내용 연수가 8년이라 그랬습니다. 요게 8년입니까? 뭐가 8년이나 말이죠? 지금 8년이라 그랬잖아. 그 8년이 뭐가 8년이다? 우리 새로 추정해 보니까 5년이 지났다. 그죠? 이게 원래 내연수 10년이잖아. 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지금 총 내용 연수가 몇 년이라 그랬죠? 8년이라 그랬잖아. 뭐가 8년이죠? 여기 8년입니까? 맞습니까? 예?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어느 게 8년으로 바뀐단 말입니까? 예? 예? 자, 다시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문제 다시 보세요. 우리가 2006년에 와서 그죠? 자, 세 번째 줄로 다시 봅니다. 다시 추정해 보니까 내용 연수가 그죠? 원래는 10년이었는데 10년이 아니고 몇 년이더라? 8년이란 말이잖아. 그죠? 요게 8년이었다 이겁니다. 원래. 그죠? 요게 다시 해보니까 요게 8년이더라. 그럼 8년에서 5년을 빼니까 몇 년 남죠? 3년 남잖아. 그죠? 이 말입니다. 알겠죠? 뭐, 이제, 뭐, 아무튼 이제 이해했다. 그죠? 예, 이렇게. 약간 꼬아놨네. 그죠? 자, 그러고 나면은, 자, 이제 새로운 지등고 보세요. 16만원에서 7만원 되면 얼마죠? 요거 얼마? 9만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 보세요. 문제 보니까,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그죠? 그거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이게 얼마더라? 2만원이더라. 요거 얼마고 구해봐라. 여기 원래 2만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요거 새로 구해보세요. 모선법, 정액법. 자, 보세요. 요거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잖아. 요거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옵니다. 요거 한번 구해봐. 요거 살짝 변형해놨잖아. 문제를. 그죠? 이런 식으로 변형시키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 주어지고 이거 구하는 게 원래 순서인데 요거 주어지고 요거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 그죠? 요걸 빼고 나누면 이거 나오잖아. 그럼 1번 답이 1번 몇 번이 얼마 나와 있죠? 16,000원. 여기다가 16,000원 넣어보세요. 16,000원 넣어가지고 빼고 나누면 이거 안 나오죠? 안 나오면 2번 36,000원 또 넣어보세요. 36,000원 넣어가지고 검산 빼고 나누면 이거 안 나오죠. 3번에 보니까 3만원 요거 딱 넣어보니까 3만원 딱 넣어보니까 요거 빼면 6만원 나누기 3은 얼마? 2만 딱 떨어지네. 정답 3만원. 그죠? 요래 풀면 됩니다. 예. 알겠죠? 예. 예. 그렇지. 예. 여기서 다시 강화산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이때 이미 지나왔고, 이제 오늘 와서 보니까 여기에만 바뀌었더라. 그러면 8년에서 요것만 바꿔준다. 이런 뜻입니다. 3년 후. 답은 3만원 여기 나왔다. 그죠? 3만원.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1% 되죠. 이걸 X로 두면은, 지도원가 9만원, 마이너스 X, 나누기 얼마, 3하니까 얼마, 2만원, 뭐, 1%도 되고, 그죠? 뭐, 아무튼, 요걸 구하면은 이게 답이 주어졌으니까 구할 수는 있다. 그죠? 아무튼 이래 구하면 됩니다. 이게 회계 변경.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 알겠죠?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가. 여기는 일부만 수록해놨다 그랬잖아. 그죠? 이제 이해되죠? 알겠죠? 예? 이게 회계 변경. 알겠죠? 자, 이제 책을 보세요. 자, 책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앞으로 돌아오세요. 430페이지 봅니다. 430쪽에 교재. 자, 이제 회계 변경에 대한 거 이제 우리 이론 부분도 정리했고 계산 문제도 알았고 그죠?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추가 정리할 거 430페이지 보세요. 회계 변경이 뭐고 그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그죠? 기업이 처한 뭐 사회적 경영 환경의 변화, 새로운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서 기존에 하던 방법을 변경하는 거, 그게 회계 변경이다. 내려갑니다. 회계 변경 처리 방법의 1번 쭉 아래 내려가세요.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 제일 아래 보니까 모선법, 소급법. 그죠?
오른쪽 보면 단기일괄 처리법이 나오고 그 다음 전진법이 있다. 오류 수정 같은 게 단기일괄 처리법입니다. 작년에 틀린 걸 올해 처리하는 거, 그걸 단기일괄 처리법이라 합니다. 전진법은 전진, 단기부터 시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아래 정책의 변경이 나와 있죠. 아래 박스 보세요. 박스. 기업은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회계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1번과 2번. 요게 바로 뭐죠? 정당한 사유. 1번 법이 개정된다. 변경을 요구한다는 것은 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보다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하면은 그때는 변경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아래 보니까 정책의 변경에 모형이 나와 있네. 그죠? 두 가지. 이거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에서 재평가 모형. 2번 보면은 원가 모형에서 공정가치 모형. 3번에 보면은 선입선출법에서 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 이런 게 정책의 변경이다. 뒤로 가세요. 432쪽에 다음의 경우는 회계정책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아니한다. 1번 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변경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변경이라는 거는 그죠? 변경이라는 거는 내가 이런 동그라미의 방법을 선택했다. 선택은 자유잖아. 그죠? 요걸 선택했다가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세모라는 이런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는 거. 요게 변경이잖아. 그죠? 동그라미를 선택했다가 다른 방법으로 변경, 여기 변경이 되고 1번을 가만 읽어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내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과거하고는 다른 거래가 새로 생겼는데 그 새로 생긴 거래에 대하여 새로운 어떠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거는 여기에 해당되잖아. 처음 선택이 해당되는 거지. 선택했다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다시 1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 어떤 사건, 상황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 변경이 아니다. 그렇죠? 변경, 자, 제 말 들어보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는 회계 변경으로 본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말귀를 뭐 알아듣습니까? 다시 1번 O인지 X인지 구분하세요.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하면은 회계 변경이다. 틀렸죠? 아니다 해야 되잖아. 고래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아닌데 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그죠? 거기에 시험에 2번. 알겠죠? 그래 시험에 나옵니다. 알겠죠? 두 번째,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하였어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에 대하여 다른 회계 정책을 적용한다. 과거에 발생 안 됐잖아. 그죠? 새로운 거래에 대하여 우리가 정책을 선택한다는 건 요거잖아. 처음 선택하는 거잖아. 선택했다가 바꾸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변경이 아니다. 이겁니다. 1번, 2번. 알겠죠? 예, 그럼 3번. 중요성 판단에 따라 법하고 다르게 처리하다가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서 법을 정하는, 이것도 처음 선택하는 거잖아. 그죠? 선택. 네 번째,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회계정책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정책 뭐냐 하면은, 자, 이 말 보세요.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에서 다른 인정하는 방법으로 변경했다. 인정하는 방법을 하다가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꿨다.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에서 또 다른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꿨다. 인정하는 방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 잘해 오다가 틀린 거잖아. 오류 발생. 맞죠? 그죠? 이거는 틀리게 오다가 고쳤잖아, 이제. 이거는 뭐죠? 오류 뭡니까? 수정. 그죠? 요거는 틀리게 하다가 또 계속 틀리잖아. 오류가 계속되는 거잖아.
계속 오류. 그죠? 요게 옳은 방법에서 다른 옳은 방법 바꾸. 이게 뭐죠? 회계 변경. 그래, 변경과 오류는 다르죠. 그죠? 예. 이거는 변경, 이건 오류다. 그죠? 오류.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그죠? 내용 연수가 7년이었습니다. 작년에. 7년인데, 올해는 이걸 갖다가 5년으로 바꿨답니다. 작년에 내용 연수가 7년이었는데, 올해는 5년을 바꿨다. 이거는 회계 변경일까요? 오류 수정일까요? 작년에 7년이었는데 올해 5년을 바꿨습니다. 회계 변경입니까? 오류 수정입니까? 네? 이게 자료만 보면 알 수가 없지. 자, 보세요. 이제 말을 들으세요. 작년에 7년 했더니 여기 잘못됐더라. 잘못됐는 걸 고쳤습니다. 그거는 뭐죠? 오류 수정. 근데 작년에는 7년이었는데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뭐다? 회계 변경. 그 당시에는 정확했죠. 그죠? 정확했는데 그게 다른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는 변경이고, 그때 잘못했던 거, 그거는 뭐다? 오류 수정. 그래서 변경과 오류는 조금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약간 비슷하지도 하지만은 내용은 다르다. 그죠? 변경과 오류는. 이런 게 변경이고 이런 거는 모두 오류에 들어간다. 모두 오류잖아. 그죠? 오류다. 그 말입니다. 예, 다음. 아래 회계 변경, 회계 처리, 딱 정책 변경, 회계 처리 딱 한마디 말만 됩니다. 무슨 법? 소급법. 소급법. 아래 추정의 변경이 나와 있다. 그죠? 추정의 변경 오른쪽. 추정의 예가 나와 있죠. 대손이라든가 진부하라든가 등등. 그죠? 이 추정의 변경의 회계 처리입니다. 그죠? 예. 동그라미 1번. 회계 추정의 변경은 오류 수정과 유사한 면은 있지만은 이들은 서로 다르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서 측정 기준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뭐의 변경이다? 정책의 변경이다. 이런 게 측정 기준이라는 겁니다. 정책의 변경이고, 3번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더라. 그럼 물어보겠다.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알겠죠?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알 수 없다. 그럼 뭐라 한다? 추정의 변경 전진법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래 추정의 변경의 회계 처리 딱 한마디 무슨 법? 전진법. 정책의 변경은 무슨 법? 소급법. 추정의 변경은 무슨 법? 전진법. 그죠? 요게 변경.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제 오류 수정 나옵니다. 그죠? 오류 수정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죠? 예, 여기까지. 예.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요거 합니다. 요 끝났잖아. 그죠? 다음 요거 오류 수정. 예, 오늘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